보고 싶다며.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영화 속 꽃을 찾아 떠나는 설렘주의 봄, 랜선 꽃나들입니다. 이 영화를 아빠들이 싫어하는. 맨날 방송을 이렇게 사심으로 한다니까요. 네. 에이, 봄바람 휘날리며.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 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난리 났다. 너무 잘한다. 그러네. 의외로 잘했는데? 완연한 봄입니다. 이제 제법 봄 기운이 물씬 나는데요. 이럴 때 생각나는 거 뭐 없어요? 저 닮은 거. 아, 닮은 거. 자, 보자. 저번에 수달이 있었고 오늘은 좀 저 약간 닮은 거. 큰 나비? 아, 맞아. 오늘 약간 나비를 형상한 옷이기도. 거의 사람 같은 나비? 나비도 생각나지만 왜 나비와 짝꿍인 꽃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영화 속 꽃을 찾아 떠나는 설렘주의 봄, 랜선 꽃나들입니다. 저는 영화 속 꽃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봄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합니다. 君は強い勇敢だ人を愛せる人間に人に愛される人間に誰かともっともっと心を通わせ生きてるって感じられるように僕は君になれるだろうかいやこんな言葉じゃ100並べても言い足りない僕は本当は저 이 영화 맨 처음 나왔을 때 제목을 보고 와, 어떻게 이렇게 직설적인 제목을 달 수 있지? 저 영화 제목 중에 췌장 들어간 건 그 이전도 이후도 이 영화가 유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정아 씨처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반전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제목이 참 슬픈 제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영화에서는 봄꽃의 대명사 벚꽃이 나오는데요. 기괴하고 살벌한 느낌의 제목과 달리 청춘들의 아름답고 슬픈 사랑과 그로 인한 성장, 사람 사이의 관계, 삶의 소중함 등을 담고 있는데 영화는 자신의 모교에서 문학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하루키가 철거를 앞둔 도서관의 책들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서 시작되죠. 퀴즈 135.5の差昔のまんまなんだな。ひょっとしてこれ全部整理した図書委員って先生だったんじゃ。ああ、ただもう一人迷惑な助手がいたけど。 영화 첫 장면에서부터 이 벚꽃 연금송이 생각나는 벚꽃나무와 흩날리는 벚꽃잎이 나오는데 이 따스한 봄의 계절감과 함께 어딘가 아련한 느낌이 전해지죠.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영화에서 벚꽃이 나오는 장면은 딱 3장면입니다. 첫 장면과 하루키가 여학생을 추억하는 장면, 그리고 회상 장면에서인데 이 장면은 적지만 벚꽃은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하루키가 추억하는 여학생 이름이 바로 사쿠라, 일본어로 이 벚꽃이라는 얘기고요. 사쿠라는 췌장이 아파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같은 반 여학생이었는데 하루키가 우연히 그 비밀을 알게 되면서 둘은 가까워지죠. 교묘文庫 2003年11月29日今日から教病文庫と名付けたこれに日々の思いを書いていこうと思う家族以外誰にも秘密だけど私はあと数年で死んじゃう膵臓死ぬそれ私の 그리고 벚꽃이 보통 봄에 짧게 만개했다가 금세 지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보통 영화에서 시한부 인생을 표현하는 상징물이 되기도 했고요.
하루키와 사쿠라의 짧지만 찬란했던 사랑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때부터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이 제목이 이해가 가죠. 昨日テレビで見たんだ。昔の人はどこか悪いところがあると他の動物のその部分を食べたんだって。肝臓が悪かったら肝臓を、胃が悪かったら胃をって。そしたら病気が治るって信じられてたらしいよ。だから私も。膵臓を食べたいってこと？バカバカしい。直球できたね。私の秘密を知ってるからって。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아픈 부위를 먹으면 먹은 사람 몸속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말이 있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お礼に私が死んだら私の膵臓君が食べてもいいよ。は？遠慮する。大体僕は病気じゃないし。人に食べてもらうとね、魂がその人の中で生き続けるんだって。 여기서 사쿠라의 살고 싶은 마음과 하루키의 사쿠라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제목인 거죠. 영화는 스미노요루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에요. 책과 영화 인기에 힘입어서 애니메이션까지 제작이 됐죠. 애니메이션 포스터는요, 이 벚꽃이 훨씬 두드러지는 그런 포스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벚꽃 한창 필 때가 됐잖아요. 벚꽃 구경하고 그러실 텐데 영화 한 번 보고 그 감성을 담아서 벚꽃을 구경하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는 2014년에 개봉한 프랑스판 미녀와 야수입니다. Si je dois mourir, autant que ce soit maintenant. Tu as plus de courage que ton père. Chaque soir, à cette heure précise, tu devras être là. Ne pense même pas à t'échapper. La forêt se refermerait sur toi. 오늘 제 옷을 보면 딱 생각이 나죠? 미녀 아니고 네. 약간 미녀 장미꽃 맞죠? 들라 그랬는데 네. 털 CG를 해야 되나? 맞습니다. 빨간 장미 때문에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장미꽃을 들고 있으려고 했는데 누가 뭐래도 가장 대표적인 꽃이죠. 착한 막내딸 벨은 아버지에게 시장에서 장미 한 송이만 사다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Et toi, qu'est-ce que je te rapporte? Je voudrais juste une rose. Je n'ai jamais réussi à en faire pousser ici. 그런데 아버지가 오는 길에 눈보라를 만나면서 길을 잃고 하나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탐스러운 장미 한 송이를 보고는 벨에게 주기 위해서 뚝 꺾는데요. 이때 정말 무서운 야수가 나타납니다. Il faut aussi que tu voles ce que j'ai de plus sacré. Alors je te laisse un jour pour dire adieu à ceux que tu aimes. Je ne reviendrai pas. Oh, si, tu reviendras. Sinon, je tuerai tous les membres de ta famille. Souviens-toi. Une vie pour une rose. 이 소식을 듣고 도저히 아버지를 다시 보낼 수 없던 막내딸 벨이 아버지 대신 성으로 가게 돼요. N'oubliez pas de m'aimer. Père! Non, père!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장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녀야수 스토리에서는요. 마녀인 노파를 멸시한 왕에게 마녀가 저주를 내리잖아요. 마녀가 준 장미가 모두 시들기 전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사랑을 받아야만 이 야수가 된 저주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If he could learn to love another and earn their love in return by the time the last petal fell, the spell would be broken. 그런데 이 영화요,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 버전이랑 좀 달라요. 야수로 변하기 전에 왕이 왕비가 죽이지 말라라고 한 이 황금 사슴을 죽여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황금 사슴이 숲의 요정인 왕비의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J'ai eu le droit de prendre forme humaine. Je voulais connaître ce que les hommes appellent amour. Et je t'ai connu toi, mon prince. Pardonne-moi.
이에 분노한 왕비의 아버지 숲의 신이요. 장미 덤불을 왕에게 감싸서 야수를 변신시키는 저주를 내립니다. 아마 장미꽃보다 이 장미 가시덤불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성안의 장미들을 봐도 꽃보다는 가시덤불이 많은 것이 보이는데 그렇게 가시덤불이 많았던 장미덤불이 나중에 저주가 풀리고 왕과 벨이 장미정원을 운영할 때는 또 한없이 탐스럽고 아름답죠. 그럼 종길 씨는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저는 이맘때가 되면 보고 싶은 꽃이 있죠. 바로 제주도의 유채꽃. 아,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진짜 제주도는 유채꽃 보러 보면 무조건 가야 돼요. 아, 가고 싶다. 빨리. 근데 유채꽃을 매번 보러 갈 수도 없고 요즘 코시국에는 더욱더 망설여지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유채꽃을 보기 위해서 꺼내볼 수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개춘할망입니다. 아, 애기야! 할마, 나 여기 있어. 우리 가족 서팡이야. 이게 할머니고, 이게 나, 또야. 개춘할망이 손녀와 서울 나들이를 갔다가 재래시장에서 손녀를 잃어버리죠. 그리고는 12년의 세월이 흘러 기적적으로 손녀가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혜지가 이렇게 커버렸어. 제주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광과 함께 광활하게 피어있는 노란 유채꽃을 볼 수 있죠. 영화에서 유채꽃의 상징이 얼마나 중요하냐 했을 때 이 영화의 한국어 제목은 윤여정 배우가 맡은 홍계춘 할머니를 제주 사투리로 옮긴 개춘할망인데요. 영어 제목은 유채꽃을 뜻하는 카놀라입니다. 여기서 영화를 만든 창 감독이 제주도라는 공간과 싱그러운 유채꽃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엿볼 수 있죠. 근데 정말 영화 속에서 만개한 이 카놀라, 유채꽃밭이 너무 예쁘잖아요. 지금 한창 제주도 유채꽃이 만개할 시기여서 더욱 와닿기도 하고 와, 진짜 저도 너무 제주도 가고 싶네요. 네, 그렇죠. 영화에서 유채꽃밭은 처음과 끝에 나옵니다. 두 장면 모두 노란 유채꽃의 아름다움을 잘 담아내고 있어서 훌륭한 영상미를 보여주는데요. 첫 장면은 실제고 끝 장면은 환상이라는 게 다르죠. 개봉 당시에도 이 영화를 보고 저 유채꽃밭 촬영지가 어딜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찾아보니까 제주 서쪽 지역의 안덕면 단선 봉우리 2개와 그리고 삼방산 아래 사계리 유채꽃밭이었다고 해요. 영화 개봉 이후에 포토존으로 정말 많이 찾는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초록초록한 기운과 알록달록 꽃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입니다. Dites-moi, Madame Proust, vos carottes, elles sont encore plus grosses que l'année dernière, hein? Madame Proust? Qui est là? Paul, qu'est-ce que vous faites ici? Ah ouais, merci. Hein. 프루스트 마담이 아파트 거실을 개조해 만든 비밀 정원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오래돼 보이는 장식장, 선반, 테이블 등이 놓여 있고 특히 그 다양한 모양의 거울이 있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치밀한 계산에 의한 인테리어입니다.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빛이 부족하잖아요. 실내로 들어오는 태양을 여러 거울을 이용해 반사시켜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실 조명 대신 자동차 사이드 미러를 엮어서 만든 샹들리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를 아빠들이 싫어합니다. 엄마들이 이 영화를 보면 자꾸 거실이랑 베란다에 또 다른 화분들을 자꾸 사오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영화예요.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하는 폴은 안정적인 어른 같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빵을 못 먹게 되거나 하면 막 화를 내는 그런 어린애 성향이 있는 어린아이인데요. Qu'est-ce qui se passe? Je t'avais dit d'en prendre plus. 그런 폴이 우연히 프루스트 마담의 집에 들어가서 베란다를 정원으로 꾸며 불법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J'avais perdu mon disque, il me l'a rapporté. C'est le petit Paul du 6e. Vous savez, le pianiste? Celui qui parle pas? Oui. Il parle pas, par contre, il voit très bien.
qu'est-ce qui me dit qu'il va pas aller cafeter pour mon potager? Ah non, je crois pas. Ah ouais? Je connais bien Paul. Je sais qu'il saura garder le secret. 그 기억을 지우기 위해 프루스트는 대파차를 주는데 그 과정에서 폴의 무의식 기억을 만나고 프루스트 마담은 폴의 기억을 치유해 주려고 합니다. Elle est là, ta mère. Dans les eaux troubles de ta mémoire. Les souvenirs, c'est comme les poiscailles. Ça vit caché au fond de l'eau. Tu regardes la surface d'un étang. Tu te dis, c'est noir, c'est plat, il y a que dalle qui vit là-dedans. Si t'es pêcheur, tu leur balances quelque chose qu'ils aiment, et là, tu commences à voir des trucs remuer sous la surface.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프루스트 마담이 재배하는 식물들이 우리가 거의 아는 식물이라는 거예요. 아까 대파차 같은 거? 진짜 그렇죠. 대파? 영화 속에서 기억을 소변으로 배출시킨다는 아스파라거스, 대파, 불의 옥잠, 파프리카 등입니다. Vous êtes sûr qu'il se souviendra de rien? Mais oui, c'est les asperges. Ça purge la mémoire et ça part avec la pisse. 이쯤에서 제가 가져온 봄과 어울리는 꽃영화가 또 있습니다. 제가 연예부에서 미남 전문 기자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런데 꽃보다 제가 정말 더 좋아하는 꽃미남이 부각되는 영화를 들고 온 거죠. 맨날 방송을 이렇게 사심으로 한다니까요. 네, 에휴. 늘 그렇습니다. 미남에게는 늘 이제 마음이 열려 있고요. 그래도 제목에는 꽃 이름이 있어요. 블랙 달리아와 튤립 피버인데요. On gross pathology, we have a female Caucasian between 16 and 30. The cadaver is presented in two halves, with bisection level with the umbilicus. Through and through, lacerations of both mouth corners. No visible bruising on the neck. Investigation of upper half abdominal cavity reveals no free-flowing blood. Intestines, stomach, spleen, liver, all removed. 블랙 달리아는 1947년 LA에서 실제 있었던 한 무명 여배우의 엽기적인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꽃이 안 나오는데 왜 블랙 달리아라는 꽃 이름이 붙여져 있을까 네, 생각해 보면요. 이 사건 자체를 블랙 달리아 사건이라고 불러서 이렇게 제목이 지어졌습니다. 당시 사건을 다룬 기자가요. 달리아라는 이 국화과 꽃에 검은을 붙여서 마음대로 지은 피해자의 별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좀 쓰기 쉬운 어떤 닉네임 같은 걸 만든 거죠. 네. 그 사건을 다룬 영화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 중 한 명으로 배우 조시 하트넷이 나옵니다. 아이고, 조시 하트넷이면 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극중 동료 형사 리의 연인으로 나오는 K, 그러니까 스칼렛 요한슨도 반한 외모가 바로 이 조시 하트넷입니다. 영화에서도 자신의 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시 하트넷이 연기한 이 버키를 유혹하는데 What's gonna happen to us, Dwight? The three of us. No, us. Just the two of us. Okay. There is no two of us. 친구의 의리로 유혹을 단칼에 자르는 모습도 너무 멋있었어요. 사실 영화가 실제 사건을 다룬 어두운 영화라서 이 조시 하트넷의 외모가 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혹은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영화에 몰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장치였습니다. 또 사실 워낙 연기력이 또 좋잖아요. 튤립 피버 속 꽃미남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데인드. 아, 맞습니다. I've decided to engage the services of a painter. A portrait painter. I'm assured he's sober, industrious, and respectable. His name is Jan van Loos. 17세기 네덜란드의 거상 코르넬리스는요. 자신의 위치와 결혼 생활을 화폭에 남기기 위해 젊고 매력적인 화가 얀에게 부부의 초상화를 맡깁니다. 그런데 점점 부인 소피아와 얀의 관계가 깊어지는데 영화 속에서 소피아가 튤립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몇 장면이 있죠.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이 얀을 연기한 데인드 한이 영화에 처음 등장할 때 정말 운명적인 만남을 예고하면서 종을 울리고 있는 이 데인드 한의 매혹적인 푸른 눈이 시선을 정말 싹 사로잡더라고요. 아유, 저 외모로 무슨 일 치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특유의 모성을 자극하는 이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어서 단번에 여자 시청자들, 여심을 사로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일에 굉장히 집중하는 남자 이런 모습에 좀 설렘을 느낀달까 그렇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그 모습이 딱 나옵니다. 극중 소피아에게 한눈에 반한 후 정신없이 그녀를 캔버스 안에 담아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이 안의 모습. 아, 뭔가 이후에 이어질 위험천만한 로맨스를 예감케 하면서 몰입감을 싹 주죠. 정아 씨의 이 열이 넘치는 꽃미남 영화 소개들 덕분에 앞에 꽃 다 묻혔어요. 지금. 진짜 진심이었다. 오늘의 최고다우션 설렘주의 봄! 랜선 꽃나들이를 주제로 봄과 어울리는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요. 오늘은 특별히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 피 울려 퍼진 이 영화를 둘이 보아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의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이리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 매력 속에 통당 빠져보셔.